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시키는 작업을 챗GPT를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모습은 아마도 밝고 화창하고 건설적이고 뭔가 만들어지고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둡고 뭔가 희망적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싫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챗GPT를 사용할 때도 이런 거구나, 좋네, 잘 되겠네, 그래, 이런 것들을 향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결과를 얻으려고 보통입니다. 우리가 흔한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개념이나 사물에 대해서 뭐냐 그걸 물어보고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계획, 문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라, 예를 들면 블로그 글, 포스트 이런 것들 작성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긴 글이 있으면 읽기 싫으니까 요약하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챗GPT는 물어본 이야기만 하는 거니까 개념 설명 끝, 그죠?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계획은 이거요 하고 주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주장, 강의, 계획, 정책, 상식 이런 것들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논리적 비약,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진짜 그렇다고? 정말 그런 거 맞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논리적이야? 이런 것들 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챗GPT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판하기. 비판적 검토를 챗GPT가 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챗GPT 입장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비판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실행을 한다고 해도 정서적인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이 작업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 일단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집어넣어서 여러 각도에서 이제 검토를 해줄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는 편견이나 감정, 주관 이걸 집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실에 중점을 둔다는 데서 챗GPT 검토가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고, 또 한 덩어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수많은 검토를 해낼 수 있다는 게 챗GPT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고 유용한 이 용도로 이유가 될 겁니다. 한국의 한 교수님이 했던 얘기를 갖고 예제 삼아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동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유행했어요. 멋지긴 한데 로맨틱한, 좀 뭔가 낭만적이기도 한 그런 주장이었는데,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라 라고 지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다고 쭉 나열을 했어요. 이건 이제 길어서 한번 요약을 해서 보니까 결론은 겁니다. 청년들의 고통을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걸로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간호를 하는, 그래서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점을 간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고통의 정당화,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 개인 책임에 대한 과도한 강조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문제점으로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건 이제 생각 안 했을 때는 그냥 훌륭한 이야기네 이렇게 이제 하고서 끝났을 수도 있는 부분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제 짚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유튜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AI로 5초 만에 완벽한 PPT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 결함을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라 라고 요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면 한계와 실질적인 발표 요구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 그걸 고려했을 때 이건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다. 완벽할 수 있느냐? 뭐가 완벽한 건데? 또 컨텐츠가 얼마나 깊이 있게 나오겠어? 문맥의 이해와 논리적 연결은 제대로 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나친 과장 또는 사기에 가까운 수준의 이야기다 하는 걸 이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의 검토를 한다? 필요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비판하라고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어. 하기 싫었을 뿐이지. 그런데 뭐라고 써서 비판하라고 시킬 거냐에 대해서 혹시 잠깐 고민한다면, 만약 이제 우리가 검토할 내용이 주장이다, 어떤 논리에 대한 주장이다, 그러면 약점을 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 비약을 구체적으로, 한계를 설명하기 또는 문제점을 조사 기능도 되니까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또는 전제나 가정이 잘못된 사항을 찾아내기, 중요하겠죠. 계획이라면 잠재적 위험 요소, 결함, 또는 잠재적인 실패 가능성, 실패 요인, 또는 단점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검토하기, 실효성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꼭 그대로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합하거나 뭐 편하게 응용을 하시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예제는 좀 무거운 얘기겠죠.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를 한다.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질 거야. 이 무거운 사회적 이슈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AI가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 라는 주장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리는 말이 될까요? 논리전개에 대해서 논리전개 자체 측면의 모순, 비약을 단계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직접적으로 인간 대체하지 않는다며 하면서 사실은 AI의 간접적인 대체 역할을 인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용 여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죠. 이 기술은. 그렇지만 그 기술 자체가 처음부터 개발될 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지 않으면 이건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개발된 거다. 그러니 이 기술을 이걸 사용하는 사람하고 따로따로 보고 있는 이 시각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제로 기술 전망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향후 AI가 에이전트 중심으로 변해갈 거다. 이런 주장들,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저런 주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응용해서 프롬프트 작성해 봅니다. 현재 수준의 AI 그리고 에이전트 방식의 AI 두 개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다른 건데, 그 차이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근데 이러려면 이제 조사도 해야겠죠.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종합해 설명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결론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고품질 데이터와 연속적 학습, 강력한 컴퓨팅 자원, 윤리적, 법적 고려, 사용자 신뢰 및 채택, 효과적인 통합. 이게 다 되려면 상당한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됐다, 완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니 결론적으로는 실효성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또 빠른 시간 내에 실효성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검토하는 건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뉴스 중에 네이버 웹툰 상장의 뉴스로 나왔는데, 이용자 증가 그게 안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헤드라인이 달려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나스닥 상장이 됐는데, 결론은 유료 이용자 수 증가가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참여와 충성도를 높이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AI 도구를 사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큰 주장이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논리전개 자체 측면의 모호성, 내재적 모순,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결론은 유료 사용자 증가 정체는 명백한 수익성 문제가 맞긴 한데 이거를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매출의 80%가 유료 이용자한테서 발생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매출 증대가 이용자 증가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과장된 과도한 낙관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생산성 향상 관련돼서도 AI 도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바로 매출 증가가 되느냐? 그걸 보장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구체적이고 또 논리적인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예제까지 포함해서 챗GPT한테 비판을 시키는 걸 이제 해봤는데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논리 전개가 챗GPT도 틀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점검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또 챗GPT가 조사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중요한 문제가 처음부터 의도하기를 우리는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부정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반박하기 위해서 부정을 사용하겠다, 이런 그 자세로 이제 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기억할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모든 정보를 거를 필요가 있다. 맞아요. 반대 측면, 문제점, 한계를 적극적으로 챗GPT한테 검토를 시켜라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판을 시키는 거를 집중적으로 챗GPT한테 그 임무를 주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